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다. 봅시다. 제목: 오직 남자 얼굴 하나만 보는 40살 비혼 언니에게 잘생기고 애 딸린 돌싱을 소개해줬더니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 안녕, 잘가 언니. 다신 오지 마라. 원제: 13년지기 언니한테 애 딸린 돌싱남 소개팅 주선 후 그지같은 후폭풍.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해서요. 그리고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문은 음슴채 쓰겠습니다.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5살이며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언니는 알고 지낸 지 이제 13년 됐고요. 나이는 40입니다. 보다시피 나이 차는 좀 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뭐랄까 자기 삶의 모든 것들 그런 자취를 다 이야기하며 공유한 그런 대학교 동기이자 친구이며 유일한 베프죠. 그리고 이 언니 나이는 좀 있지만 진짜 누가 봐도 세상 예쁜 사람인데요. 조금 쎄 보이는 스타일이라 그런 건지 남자들이 이쁘다고 하면서도 많이 어려워했어요. 접근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건지 평범한 범주에 언니 또래 남자는 대시를 안 하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 혹은 이상한 남자가 많이 꼬였어요. 뭐 예를 들면 유부남 회사 사장 아니면 길거리 장사꾼 아저씨 그리고 20대 시절 했던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 이게 진짜 완전 못생기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남자의 엄청난 고해로 했었던 건데요. 헤어지고 난 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까지 찾아와가지고 언니 전화번호랑 주소를 알아내려 시도하고 또 졸업 전시의 작품, 그 안에 있는 언니 사진을 훔쳐가는 등등등 세상 기괴하고 개찌질한 행동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언니는 나이 많고 못생기고 아저씨 같은 남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하고자 하는 연애 딴 거 절대 안 보고 무조건 잘생기고 멋지고 또 언니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만을 만나겠다며 강하게 다짐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 자기 님을 찾아 헤맸지만 정말 불쌍하게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언니가 원하는 준수한 남자가 주변에 없는 게 크고 그리고 또 나이가 계속 먹으니까 이제는 그냥 반포기 상태가 된 거죠. 여하튼 그러고 있다 이 언니는 얼마 전에 오랜 시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으며 이직을 했어요. 또 나이가 40살이 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온 건지 뭔지 몇 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연애를 하고 싶다며 소개팅을 졸라대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심하게 막 사람을 달달달 볶았어요. 게다가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해주고 싶어도 내 주변에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회사 팀원들밖에 없고 그중에 싱글은 언니보다 5살 어린 35살의 어떤 과장님 그리고 아이가 있는 39살 돌싱 과장님 이렇게 딱 2명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니가 이 사람들 외모를 물어오는 거예요. 야, 됐고 얼굴은 어때? 잘생겼냐?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저 두 사람 다 외모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둘 다 외모는 괜찮다 잘생겼어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언니는 잘됐다며 당장 소개해달라는데 아니 한 명은 완전 연하고 솔직히 언니가 이쁘다 해도 까일 가능성이 크잖아.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애까지 딸려있는 돌싱인데 언니 정말 진심이냐 이러니까 완전 진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난 어차피 비혼주의라 결혼 그런 거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행이나 해. 야 꽁꽁아 이거 진짜 언니 소원이다 소원. 연애까지는 안 바래. 그냥 잘생긴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좀 하고 싶다고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래 언니 소원대로 훈남이랑 밥 먹고 데이트라도 원 없이 해봐라 싶어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게 또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35살 과장님한테는 말이 그러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언니가 이쁜 건 맞지만 그래도 40살이니까 40살이니까 해서 혹여나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고 최후 수단으로 미뤄둔 거예요.
그래서 39살 돌싱 과장님께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봤는데 완전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 언니가 40살이다. 이 정보밖에 안 줬는데도 이랬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그리고 빠졌죠. 뭐야, 완전 순식간에 둘이 약속 잡고 만납니다. 근데요, 이따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나 1차 데이트를 하고 온 언니랑 대화를 하는데 이 언니 갑자기 너무 낯설고 느낌이 쎄한 거예요. 진짜 내가 알고 있던 그 언니가 아니라 뭐랄까 살짝 혼미했어. 일단 언니 어땠어? 이렇게 말을 하며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뭔가 이 언니의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느낌이랄까? 한 번 만나고 바로 푹 빠져버렸는데 이게 웃기는 건 제 앞에서는 계속 아닌 척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뭐야? 하고 있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특히 있잖아 꽁꽁아, 나는 한 번 만나면 되게 오래 만난다? 등등등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언니가 도대체 왜 이래? 옛날에 그 미친 변태놈 빼고 남자는 만난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누굴 오래 만나? 여하튼 이러다가는 이 언니 조만간 애 딸린 돌싱남이랑 결혼하겠다며 개 난리를 칠 것 같길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왔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느낌 말이죠. 언니 그냥 데이트만 몇 번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니까 에? 이 언니가 사람 눈을 피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다 싶어가지고 바로 현실을 이야기했죠.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적당히 좀 선을 지키는 게 어때? 분명 그냥 데이트만 한다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애 키울 수 있어? 정신 차려! 등등등 말을 했는데 이 언니가 진짜 이상해요. 눈빛이 그냥 멍 이러고 있는 거야. 찔렸네. 아니 어떻게 진짜 단 한 번 만나고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던 솔직하고 당차고 똑똑하던 그 언니가 맞나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상관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 만난다고 하길래 결국 그냥 알았다 언니 알아서 해! 이러고 포기를 했죠. 왜? 언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저도 할 만큼 말렸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건 바로 그 돌싱 과장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지어내거나 되게 과장해서 이 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썰을 풀어댄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주제가 저 하나뿐이니까 이 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대충 가볍게 넘겼는데 이게요, 갈수록 점점 정도가 과해지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몇 가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꽁꽁씨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맞는 거 사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제가 돌싱 과장님한테 전혀 아저씨 느낌이 안 나고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한테. 근데 나는 과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반복이 됐는데 처음엔 사실이 아닌 지어낸 얘기들에 이게 뭐야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 막 따지고 들기엔 너무 애매하고 사소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언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죠. 그랬는데 헐, 이 아저씨가 결국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니한테 제 연봉하고 인센티브 등등등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전부 다 과장해가지고 오픈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 연봉이야 저랑 직급이 비슷하니까 대충 본인 기준으로 유추를 해가지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100% 정확하진 않았지만 대충 얼추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센 정보야.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뭐? 내가 1억 5천만 원 받아갔다고? 이런 미친. 아니 이 아저씨야 그건 내 소원이야 내 소원. 1억 5천은 미친. 거기다가 제가 야근 최고 점수와 순위를 찍었으며 또 최고 야근비를 받아갔다 이런 고라도 쳤네요. 그리고 언니는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아니 근데 회사에서 야근 순위 매기고 공개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일단 나는 야근을 안 했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연봉, 인센, 야근비 등등등 이런 개인정보를 동료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한 언니가 그걸 다 믿는 거야 고지고대로.
그래요. 일단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뻥튀기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이게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사실 그래요. 사회 초년생 때 언니와 모든 연봉 정보 등등을 서로 오픈하고 공유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공유를 하던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제 연봉이 언니보다 더 많았고 또 언니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이 울기도 울고 힘들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뭐 원망하는 건 아닌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는 거죠. 그러나 이거 같이 있는 저는 완전 미안하고 되게 불편합니다. 같은 대학 같은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이 언니는 인쇄물 디자인, 저는 웹 디자인 및 웹 코딩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IT 쪽이 연봉을 더 많이 쳐준 거예요. 여하튼 그때 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죽어도 싫다며 고집 부리는 거 제가 겨우 설득해서 IT 디자인 쪽으로 전환시켰고 코딩 공부는 물론 포폴 사이트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줘가며 되게 많이 도왔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연봉이 얼추 비슷비슷해지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지만 최근 저희 회사 전체 연봉 등급이 오르고 거기다 저는 진급까지 하는 바람에 다시 예전처럼 많은 격차가 생기게 된 거예요. 참고로 언니는 퇴사 후에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큰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연봉 정보는 오픈을 안 하고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저 돌싱 과장이 그 그지 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언니는 그걸 듣고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뭔지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요.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가며 몸살에다가 몸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다며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가 뭐 갈 수도 없잖아 일하는데. 그래서 언니 119 불러줄까? 라고 물었더니 한사코 싫다며 계속 전화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안 되겠는지 근처 내과를 다녀오더라고요. 그런데 급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언니 말이 그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염이 온 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하튼 이때만 해도 저는요 연봉, 인생 이런 거 구라친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저녁 이 언니가 야 꽁꽁아 너 연봉이랑 인생 그거 진짜 사실이야? 1억 5천? 이러면서 물어오길래 알게 됐었고 그와 동시에 이 언니가 낮에 왜 그런 난동을 부렸는지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선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참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바로 돌싱 과장에게 연락을 했죠. 두 사람 만나는 건 두 사람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없는데 왜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죠? 게다가 사실도 아닌 다 구라고 과장 거짓말 뭐야. 앞으로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 얘기는 하지 마요. 딱 이렇게 말하고 끊었는데 엄청 화냈어요. 지금 이 언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등이 많아요. 해서 도대체 뭘 어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이 언니가 애 있는 돌싱남이랑 결혼해서 이후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 두 사람을 연결한 내 죄는 아닌지 이게 너무 걱정돼요. 두 번째, 저 돌싱 과장이 언니한테 또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거짓 혹은 과장된 말을 할지도 걱정이 되고, 또 반대로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막 과장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심리가 뭘까요? 세 번째, 연봉은 비슷하게 말했지만 인센이나 그 외 기타 등등은 다 거짓말이고 과장된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내 말을 안 믿고 과장 말을 믿으니까 너무 섭섭해요. 또 언니가 너무 심하게 달라지니까 솔직히 당황스럽고 뭔가 우울하고 아무튼 막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네 번째, 나는 언니가 잘 됐을 때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왜 이러는 건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고 울고불고 막 아프고 아니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건가? 너무 서운해요. 다섯 번째,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둘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회사 돌싱 과장이야 당장 보내줄 수 있죠. 그런데 언니는 그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막 단칼에 잘라버리면 너무 아프고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잘라야 하는 건지 뭔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금 그 돌싱 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써니가 잘 됐는데 속담처럼 비유가 아니라 진짜 리얼로 배가 아파 실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고 언니요? 내 댓글, 그러게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실려가는 거 개웃기는구만. 깔깔깔깔. 2번. 둘 다 완전 그지 같네. 잘 어울려. 그리고 쓰니도 뭔가 이상해. 저런 걸 왜 13년이나 만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3번. 지금 이 글에는 글쓴이를 포함해서 정상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언니나 과장은 그냥 미쳤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쓴이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 돌싱남한테 비혼주의 여자 소개해주면서 말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까워진다 싶으니까 돌싱이니까 거리를 둬라. 뭐야 이게. 이런 쓴이 인성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유유상종이야. 됐으니 둘 다 결혼 생각은 아예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서로에게 밝히고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4번. 어이구! 둘이 했네 했어. 만난 첫날에. 깔깔깔깔. 5번. 잘가 언니.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빠지면 돼요.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6번. 친한 동생 연봉 많다고 배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이게 지금 정상이냐? 얼른 도망이나 가라. 고민하지 말고. 깔깔깔. 이야기가 뭔가 복합적으로 혼미해요. 주제가 두 개야. 언니의 그 배 아파하는 그런 이상 야리꼬리한 혼미함과 그리고 두 사람 연애를 자기가 뭐야 이게 어지러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